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긴장돼서 떨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에 땀이 쭉쭉 나는 경험, 뭔가 육수를 뽑는 것 같은 느낌, 앞이 환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외웠던 것 같은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웅변대회에 나가서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웅변대회를 수도 없이 나갔고요. 또 말하기 대회, 이야기 대회, 동화 구연 대회 같은 데를 나가면서 상을 계속 탔어요. 또 신앙송대회에 나가서 낙화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를 얼마나 많이 나갔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실기시험을 봐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들어갔습니다. 또 면접을 봐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죠. 저에게 있어서 말하기란 너무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물론 떨리지만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물해주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떨리지만 떨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떨리는 거는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었는데, 이런 저의 교만이 한 번에 다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뭔가를 외워서 해야 하는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강당에 올라가서 전교생 앞에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을 뭘 외워서 쭉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외울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거를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그걸 외울 시간이 안 됐고 제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외운다고 외웠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리니어를 끼고 들어갈 거니까 걱정 다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충 외웠나 봐요. 딱 강당 위에 올라갔는데 강당의 조명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조명이 탁 켜진 순간 머릿속이 정말로 지우개처럼 싹 하얗게 지워지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외워야 했다면 1절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멍하니 꿈뻑꿈뻑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귀에서 이제 리니어로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뻔뻔은 하니까 마이크에 대고 귀에서 얘기해 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내려왔던 정말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충 하면 아무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두 번째 경험인데요, 저를 완전히 긴장으로 몰아갔던 거는 바로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치아 교정을 하면서 이 레진으로 이 위에랑 아래를 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할 때마다 침이 고이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이 성대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가 조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긴장되고 침을 삼켜야 되겠다는 압박과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증상이 시작됐을 때가 제가 방송을 막 시작할 때, 아나운서 학원을 막 졸업하고 시작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나는 재능이 있고 막 나는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강박, 너무 좌절감 이런 것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디션에 계속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활동을 시작하고 또 KT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대구 MBC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증상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생방송 뉴스를 하려니 죽을 맛이었겠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발표에 대한 긴장 상황은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저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이것이 문제로 남아서 저를 괴롭혔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장기간 지속이 되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긴장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목의 이물감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의 이물감에 관한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긴장이 반복돼서 목의 이물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목의 이물감까지 느껴지는 이제 최악의 상황. 그래서 안 하던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술을 마시면 이게 괜찮아질까? 막 술 마시고 막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괜찮을까? 막 운동을 하고, 막 별거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상담사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언니는 뭐라 그랬냐면, 명상 훈련을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마인드 컨트롤, 눈을 감고 집중 훈련을 했어요. 내가 지금 생방송이고 조명이 켜져 있고 나는 이제 뉴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자, 온에어가 불이 들어올 거야. 자, 나는 이제 뉴스를 시작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명상훈련 자체는 저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저의 고충을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어서 자기도 이제 클라리넷 할 때 침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긴장이 많이 돼서 침이 마르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인데노를 처방을 받아서 그럴 때마다 내가 많이 긴장이 될 때마다 이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약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인데노를 먹고 방송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인데노를 먹으니까 이 신경 안정이 정말 되더라고요. 심장이 뛴다, 막 엄청 긴장이 된다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안 떨리는데도 제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또 다시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이 되고 나는 이 문제를 결국엔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는 좌절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쌓여갔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는 건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공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즐기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말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말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즐겼는지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긴장되고 실수하고 걱정되고 못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난 어떤 느낌이지? 난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었지? 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무대에 서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행사 진행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전히 제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이 돼요. 여전히 내가 침을 잘못 삼키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긴장이 돼서 성대가 조여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긴장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오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쇼호스트라든가 아니면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본인들도 어때요?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걱정과 고민과 막 온갖 PD님의 피드백과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저한테 오면 제가 이것부터 알려드려요. 지금 즐기지 못하고 계셔서 그래요. 즐기세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좋아했는지 그 순간을 느끼고 즐기지 않으면 결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서는 돌아가셔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즐기는 법을 찾아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으신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요, 매일 아침 러닝을 해요. 물론 뭐 못하는 날도 있죠. 제가 러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러닝의 재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달리기를 못하는 학생이라서 달리기 100m가 25초가 항상 넘었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서 오면 선생님이 야 걸어왔냐? 그러고 제가 뛰는 걸 보면서 남자애들이 항상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라톤이라는 이런 하나의 장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뛴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굉장히 즐겼기 때문입니다. 뛰고 있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숨이 막 가쁘고 막 다리가 아파도 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겁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뛰면 어떨까요? 당연히 숨이 차죠. 그런데 뛸 때 상대방이랑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 오랜 시간 뛰고 나서도 막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내가 공포를 느낄 때와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답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거를 즐길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즐기시나요? 이것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즐기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발표할 때 저는 발표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이것을 꼭 지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할 때 떨지 않고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요,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오늘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그만큼 충분히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떨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행사장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겠다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용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떨지 않고 충분히 즐기는 방법은요, 바로 그 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순간을 즐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지금 떨리고 있잖아요. 그 떨리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까 마라톤 얘기했죠. 마라톤 할 때 어떻다고요? 저는 막 숨이 차고 막 힘들고 막 그렇지만 그 순간을 굉장히 즐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 조명이 막 켜져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즐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막 실수할까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그 미묘한 긴장감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즐기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느끼세요.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왜 아나운서가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고 집중해주는 그 순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떨리죠. 물론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순간에서 오는 미묘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캐치해 나가야 돼요. 내 뇌에 내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해 라는 입력을 반복해서 넣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떨지 않고 내가 발표하는 방법은 충분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 했을 때, 처음 떨렸던 경험 이야기 했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정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구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처럼 막 리니어가 있어서 누가 막 다 불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은 내가 막 긴장해서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구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떨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중요해요. 내가 작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작은 실수를 해서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버벅였어? 혹은 저처럼 제가 침을 삼켰어? 이런 문제들은 그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말하다가 버벅이고 말을 씹었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다른 단어를 이야기했어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정말 작은 실수예요. 그 작은 실수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즐기고 발표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그 작은 문제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를 망가뜨려요.
이 작은 문제는요, 절대로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가짐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는 그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작은 문제가 계속 수많은 문제를 낳고요. 그 수많은 문제가 내 전체 발표 상황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그 중에서도 이 4가지를 묶어낼 수 있는 이 발표 상황을 즐기라 라는 이 한마디는요, 여러분의 이 발표에 떨리는 경험을 모두 다 상쇄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발표가 떨리는 이 모든 경험을 진짜 즐기고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또 유튜브를 찍고 할 수 있는 그 이유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제가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즐기려고 하는 그 첫 번째를 저는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내가 발표할 때 떨린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발표를 좋아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서 일어서라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피치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일어서라.com에 방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동영상 강의와 더 많은 스피치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